안녕하십니까. 백선문화대학교 미래혁신교육원 원장 김경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혁신적 교육 방법을 위한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우수 사례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 교과목의 개발, 운영을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나왔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새롭게 지원하고 개발하고 연구했던 고도화 연구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도화 연구는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고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교과목 운영 방법, 수업 운영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하이브리드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대학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연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개발 운영 사례입니다. 교육개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혁신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우수 사례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혁신교과목인데요. 그 개발을 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트렌드하게 바뀌고 있는 내용이 사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목이 필요하겠다.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토대가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겠다 싶어서 산업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시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성은요. 지역사회, 산업 현장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목이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 교과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학생들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나 어떤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없다면 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을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점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수업을 만족하고 성취도를 향상하고 하는 그런 교과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세 번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제로 산업체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혁신 교과목이 개발이 되는데요. 정말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진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산업체 인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에 적합한 현장 중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래서 혁신 교과목 개발 운영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분석했고요.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혁신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과목 개발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구나 하는 걸 윤곽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혁신교과목의 개발은 당연히 교과목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합니다. 근데 그 상세 내용을 좀 보시면 혁신교과목 개발 설명회를 하고요. 교수님들을 다 모셔놓고, 그리고 교과목을 개발할 교수님들이 이제 선별이 돼서 나오시겠죠. 왜냐하면 각 전공마다 우리는 어떤 교과목을 혁신 교과목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의논을 하실 거고요. 그걸 정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과목이 정해지면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기타 필요한 요구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놓고 교육 내용을 구성합니다.
구성한 내용은 15주차 교육학습,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서 상세화시키는데요. 그 안에 실제로 수업할 때 필요한 상세적인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수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우리끼리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고 그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내용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거쳐서 개발합니다. 커리큘럼 인증위원회에서는요, 개발했다고 해서 그냥 인증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목을 개발하면 커리큘럼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이 교과목으로서 적합한가.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영역에서 개발 보고서를 검토하고요. 인증의 요소로서는 교육 목표가 적합한지, 교육 과정, 교수, 조직에서 적합한지 다양한 요소들을 보면서 혁신 교과목으로서 적합한지를 커리큘럼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거쳐서 교과목으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은 그냥 또 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미래혁신 교육원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인증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PBL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교수님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PBL 지원 센터에서는 교과목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수와 컨설팅과 이런 걸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혁신 교과목의 운영을 심사합니다. 이제 GE 케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기존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교과목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혁신 교과목, 이 교과목은 GE 케이스를 모두 다 반드시 거치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GE 케이스 심사를 거쳐서 교수학습 방법을 적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운영 방법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GE 케이스 요건 심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운영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하고 필요한 연수 지원 GE 케이스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요, 혁신 교과목의 강좌별로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기자재라던가 연수라던가 재료비라던가 필요한 컨설팅 비용이라던가 다양한 강좌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과목 운영이 다 끝나면 인증을 다시 한번 거치는데요. 이 인증은 뭐냐면 운영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역시 커리큘럼 인증위원회에서 혁신 교과목의 운영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운영에 대해서 인증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수업의 만족도, 실제로 계획한 역량이 적합하게 함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된 성과가 실제로 창출되었는지 이러한 4가지 분야의 인증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통과가 되면 혁신 교과목이 운영되었다고 인증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심도 깊게 교과목이 개설되고 운영되고 평가받습니다. 개발 구성을 보겠습니다. 개발을 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혁신교과목 개발 개요. 그래서 뭐 교과목을 개발하는 목적, 교과목 개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교과목 개발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성해서 교과목을 개발할 때 서포트가 하는가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 개요를 잡고요. 혁신 교과목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생, 산업체 필요하다면 졸업생까지 요구 분석을 거쳐서 현장과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실제 재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혁신교수법을 적용하게 돼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PBL 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7가지 혁신교수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슨 서비스 러닝이라던가 PBL이라던가 팀티칭이라던가 다양한 교수법이 있는데요. 뭐 하브루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법을 적절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 내용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역량 당연히 들어가죠.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목의 프로파일을 혁신 교과목의 내용이 근거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평가 계획서를 계획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주차별로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고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지막에 만들게 되는데요. 15주차에 걸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중에 보면은 그 지도안이 잠시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그 각 주차별로 도입부, 전개부,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육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고 어떤 머터리얼을 제공할 건지 하는 기타 등등의 다양한 내용, 필요하다면 PPT 내용까지 포함해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듭니다. 이게 혁신교과목 개발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다른 교과목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교과목 개발 구성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수학습 지도안 샘플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샘플인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5분 동안 어떻게 한다. 전개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강의안의 구성 내용까지 들어가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합니다. 보시면 강의안을 보시면요. 안에 내용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그 컨텐츠들, PPT라던가 한글 파일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면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보았고요. 혁신교과목 GE 케이스 심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E 케이스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Good Education입니다. 좋은 교육. 좋은 교육 케이스 심사인데요. A, B형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PBL 교과목,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교과목인 경우에 심사 유형 A를 택하고 그 이외의 교과목은 심사 유형 B로 체크해서 케이스 심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 파트에서 GE 케이스 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심사 유형 A는 목적지향적인가, 실제적인가,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 유형에 넣어서 운영에 대해서 심사하고 교수님들이 수정하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물론 컨설팅 들어가고요. 그리고 PBL 이외의 혁신교과목 심사 유형 B에서는 평가 계획이 적합한가, 예를 들면 루브릭을 만들었는데 이 루브릭이 실제 교육 목표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는가, 기타 다양한, 그리고 교수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계획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컨설팅 받고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학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혁신적인 교수법이 좀 더 활발하게 우리 대학 전체, 그리고 전문대학 전체에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이 혁신교과목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GE 케이스 심사를 거치고요. 운영을 할 때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GE 케이스도 물론 계획 파트에 들어가지만 저희 대학에서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강의 계획서를 입력할 때 혁신교과목의 경우에는 성과 창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했고요. 그걸 체크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특허를 할 건가,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특허를 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현장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직접 가져와서 개발한 다음에 산업체에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기타 등등의 6가지 파트에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나중에 운영을 다 마친 다음에
시간에 결과물, 성과물을 이 체크한 대로 올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결과 보고서에도 이 내용의 성과물을 올리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과목은 성과 착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계획되었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 지원입니다. 이제까지는 개발하고 운영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컨설팅하고 심사하고 되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도 하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요청하시는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신청서를 받게 했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심사를 거쳐서 왜냐하면 교과 목표에 맞는지 정도 심사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수를 한다던가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결과물 제작비, 아까 특허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데 필요한 어떤 지원비, 특허 만들 때 필요한 특허 제작비, 뭐 기타 등등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원합니다. 운영 성과를 구분해서 보시면요. PBL 교과목인 경우에 회사 로고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뭐 자격증이라던가 외부 대회 수상 작품이라던가 앱을 개발했다던가 이런 성과물을 이번 연도에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PBL 이해의 혁신교과목의 성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제작, 교재 교구 제작했고요. 매뉴얼이나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국시 문제집도 제작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PBL 이해의 교과목에서 나온 성과물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성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자, 운영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C를 만들었는데요. 교수님들이 그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연구한 것들은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협업해서 교과목의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인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수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할 때 회의비를 지원하면서 패들렛을 같이 공부한다거나 줌에 소그룹방을 만드는 것을 서로 쉐어하면서 공부한다거나 다양하게 교수님들이 협업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저희 대학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ICC, 그러니까 교수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ICC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운영의 절차는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안이 뭘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공별로, 계열별로 팀을 만들어서 교수님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협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ICC를 만들었고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연수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구입해드렸고요. 책도 필요하다 그러면 사드리고 회의를 통하는 자기네들끼리 세미나, 교수님들끼리 필요한 세미나가 있으면 지원해드렸고요. 이런 기타 등등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집단 지성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ICC 운영 지원에서 회의비, 재료비, 연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요. 참고로 학습 모듈을 하는 패들렛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서포트 해드렸더니 패들렛을 활용해서 과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동영상 촬영하고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성과 발표의 전시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끼리 서로 협업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교육 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또 우리 미래혁신교육원과 백석문화대학에서 진행했는데요. 설계 방안, 그리고 수업 환경 고도화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방안, 수업 평가 방안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업 설계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수업을 환경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했고요. 수업 평가도 교수님들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좀 더 수업의 목표에 맞도록 공부하도록 서포트하고 모티베이션 시키고 그러도록 하는 게 이제 평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서로 코어해서 더욱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업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평가 모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진행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기존 교육 방법의 교육 과정의 문제점이나 교육 운영 방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했고요. 진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공별, 계열별로 교수님들을 모아서 TF팀을 만들었고요. 서로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떤 연구를 할까 서로 의논하고 연구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교육 방향 설계,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 가지 파트로 나누자 이런 연구 방향이 여기서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인터뷰했고 워크숍했고 우리끼리 연수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수했습니다. 문헌 연구했고요. 이런 다양한 연구 파트를 거쳐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해서 이번 학기, 그러니까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파일럿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수정하면서 전파하고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 설계 운영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업 지침서랑 유사한데요. 거기에 좀 특이한 점이라면 하이브리드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믹스된 교육 파트에서 교육 모듈과 솔루션을 옆에 자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죠. 에벌렉이라던가 줌이라던가 소크라티브, 멘티미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좀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이고요. 그리고 수업 고도화 파트에서는 시스템 분야입니다. 그래서 파트를 3개로 나눴어요. 수업 환경 고도화에서는 플랫폼, 수업 준비 운영, 디바이스 파트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디자인했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 필요하다 했고 우리 대학에서는 2020년도에 G 스윗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파트에서 닥줌 2020년도에 도입했고요. 필요하다면 전공별로 아니면 학 계열별로 패들렛 이런 구글 문서는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디바이스 파트에서는 카메라 샀습니다. 그 각 교실에 다 카메라, 줌이 다 되는 그런 카메라들을 교실마다 다 설치를 했고요. AR, VR, AI에 대한 연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도구들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필요하면 모듈별 세팅, 어떤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모듈별로 만들었고 매뉴얼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수들이 행복하게 교육하고 행복하게 학생들이 수업하고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고도화 연구 파트에서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 코넬식 노트 필기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코넬 대학교에서 고안한 것으로 노트 필기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노트 필기 간단한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5가지 아림 레코딩한다 내용을 필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필기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리플렉션하고 자기가 수업한 내용을 돌아보면서 평가하게 하고 요즘 메타인지 교육 되게 많은데요. 일종의 메타인지를 녹아낸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적도록 했죠. 그래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교수님이 실제로 해봤거든요. 연구하면서 시범으로. 그랬더니 같은 계열, 같은 학부의 전체 평균이 4.01이었거든요. 학생들 만족도가. 그런데 이 교수님은 전체 다른 교과목 전체 평균이 4.36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과목 코넬식 노트를 적용한 교과목은 4.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과제인 것 같아서 귀찮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실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자격증 준비하는데 실제 내가 이걸 이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있다라는 학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수업 평가 부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한 파트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걸 인식하게 하고 더욱더 협력하면서 공부하도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단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상시평가를 도입했고 다면평가했고 절대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과목은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올 A 줘도 되고요. 전혀 안 됐다 싶으면 다 올 F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한 학생마다 임프루먼트가 이루어지는 걸 평가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교수님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많이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행복한 학생들, 행복한 교수, 이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 대학 혁신의 변곡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외칩니다. 감사합니다.